갓 우리의 멋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 중 하나인 갓에 관한 작품입니다. 갓은 단순히 의상의 종류를 넘어 흔히 우리 민족의 상징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갓이 우리 역사에서 가지는 전통적인 의미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갓의 역사와 종류, 갓이 전통 의상에서 가지는 상징성과 그 의미, 그리고 전통적인 갓의 제작 과정인 무형유산 갓일에 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작품을 통해 우리 조상님들의 정교하고 섬세한 멋을 만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그 멋을 지켜나갈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반면에 그 전통만을 또 고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로서 전통 의상이나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모자들이 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모자는 실용적이고 개성적인 패션의 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착용한 사람의 직업과 신분을 드러내는 역할도 수행해왔다. 이미 오래전부터 모자의 문화를 꽃피운 나라가 있었다. 실용적인 쓰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졌던 우리 민족의 다양하고 멋스러운 모자들. 실제로 개화기 시절 외국인의 눈에 비친 조선은 그야말로 모자의 나라였다. 이런 조선의 다양한 모자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갓으로서 대표된다. 갓은 삼국시대 감신총 벽화에 등장하는 창립 기마인물도에서 처음 등장한다. 당시에는 비와 해를 피하기 위해 썼던 실용적인 모자의 역할을 하였다. 갓은 고려 공민왕 때에 이르러 관리들의 정식 관모로 지정되었고 조선에 이르러 그 종류와 의미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품이 넓은 흰 도포와 머리에 얹은 검은 갓은 조선조 500년을 이끌어온 유교 문화의 상징이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갓은 조선시대 양반의 관모였던 흑립을 말한다. 갓은 크게 대우와 양태로 이루어진다. 대우란 상투를 튼 머리가 들어가는 모자 부분을 말하며 양태란 둥근 모양으로 넓게 퍼지는 차양 부분을 말한다. 백립은 일반 남자가 국상이나 부모상을 치를 때 썼다.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백성들은 소복을 하고 흑립 대신 백립을 썼다. 주립은 문신이나 무관들이 외국에 사신으로 나갈 때나 왕의 행차를 수행할 때 융복 위에 장엄용으로 착용하였다. 주로 군인이나 무관이 융복 또는 군복 위에 착용하던 갓이다. 짐승의 털을 다져서 만든 모직의 재질이다. 재상이 외국에 나가거나 의식에 참가할 때 썼던 갓이다. 옥노란, 옥이나 금은 등으로 조각한 백로 장식을 말한다. 갓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따라서 고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양이나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크게 말하자면은 그 갓을 구성하고 있는 모자 부분인 그 대우 부분이 변화하고 그리고 차양이라고 할 수 있는 양태가 시기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조선 500년 동안에 좀 다양하게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고려 때 둥근 대우였던 갓은 조선 연산군 때에 이르러 평평한 대우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흑립은 대우와 양태의 높이와 크기에 있어 변화를 겪었다. 특히 순조 때는 양태가 극히 넓은 갓이 유행해 한 방에 두 선비가 마주 앉으면
방이 꽉 차버리는 일화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우리 민족의 멋은 갓근과 정꽃에서 잘 볼 수 있다. 갓근은 색과 조화가 잘 되는 헝겊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옥이나 호박, 산호 등 다양한 재료를 구슬로 엮어 다채로운 멋을 선사한다. 정꽃은 갓의 정수리 부분인 모정 안쪽에 있는 꽃무늬의 문양이다. 갓을 만드는 최종 단계인 입자 과정에서 장인이 종이를 오린 후 검은 오칠을 하여 붙인 것이다. 빛을 받으면 선명히 비춰지는 모습이 은근한 멋을 선사한다. 나아가 우리 선조들에게 갓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의복을 입는 것을 넘어 정신과 마음가짐을 다듬는 과정이었다. 예전에 우리나라 복식 중에 의관정제라는 말이 있듯이 이 모자에 관은 꼭 외출을 할 때 써야 되는 마지막에 필수 가결한 어떤 도구였어요. 하나의 의복을 완성시키는 마지막에 마침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멋이었던 갓. 흰 도포와 검은 갓의 조화는 선비들의 상징이자 나아가 조선의 얼굴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갓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갓을 만드는 일인 갓일은 총모자, 양태, 입자의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갓일은 그 재료가 되는 대나무와 말총의 집산지 부근에서 성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예천, 대나무 집산지에 위치한 통영, 대나무와 질 좋은 말총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제주도에서 갓이 많이 생산되었다. 예로부터 말이 많았던 제주도에서는 총모자를 비롯한 말총 수공업이 발전하였다. 총모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잘 끊어지지 않고 길이가 긴 말총을 선별해 물에 적셔 놓는다. 오래 불린 말총 8줄을 꼬아서 16가닥이 되게 겹쳐 C줄과 날줄로 나누어 손으로 잡고 우물정자 형태로 생이방석을 엮는다. 만들어진 생이방석을 일골에 고정시킨 후 정수리 부분부터 둥글게 돌림줄을 엮어가는데 이 과정을 천박작이라고 한다. 맨 윗부분이 완성되면 컵을 뒤집은 모양처럼 모자의 측면부까지 엮어나간다. 가느다란 바늘로 한 줄 한 줄 작업해 나가야 하는 정교한 과정으로 이를 몸줄짝이라 한다. 형태를 다 엮고 나면 송곳 같은 바늘로 몸줄의 간격을 일정하게 정리하며 마무리를 한다. 한 올 한 올 놓치지 않는 고도의 섬세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총모자는 만들어진다. 종이컵 모양으로 생겨서 간단하니까 작업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 안 해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이거 전부 일정한 간격으로 처음엔 네 바퀴에 한 줄로 잡아서 하다가 나중엔 2줄로 떼고 한 줄로 떼고 이 과정이 아무나 못하는 과정이에요. 말총을 이용하는 총모자와 달리 양태는 대나무를 실로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된다. 선별된 대나무를 10시간 가까이 정성 들여 삶고 난 후 장인의 손으로 긁어내고 결을 따라 금을 내어야만 얇은 실, 죽살을 뽑아낼 수 있다. 죽살을 세로로 정돈시키기 위해 하는 과정으로 쌀력금을 한 대오리를 양태판에 두고 둥글게 펼치면 양태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양태판 위에 쌀대를 펼쳐놓았으면 이후 조릿대를 엮어간다. 가로로 넣는 실을 조릿대라고 하며 한 올씩 꽂아야 하기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 이후 날줄과 돌림줄을 태극선 모양의 곡선처럼 사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끼워낸다. 이 과정은 양태를 더욱 정교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오랜 정성을 들여 실이 된 대나무. 그 실들이 촘촘하게 짜여져 만들어진 양태는 그야말로 정교함의 극치이다. 가만히 앉아도 날수로 가만히 앉아 한 달 걸려. 밤낮으로 이게 시간 그렇다고 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자기 혼자서만 고독하게 앉아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 달 정도. 총모자와 양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합치고 다듬어 완성된 갓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바로 입자 과정이다. 먼저 뜨겁게 달궈진 인두를 이용하여 완성된 양태의 형태를 잡아준다. 이는 곡선의 미와 균형 잡힌 멋을 부여하는데 이를 트집 잡기라 한다. 이후 양태의 테두리 끝부분을 따라 대나무를 붙이는데 이를 철대 합장하기라 한다. 휘어진 양태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교와 먹으로 양태의 전체를 칠해준다. 총모자의 경우도 똑같이 반복한다. 이번에는 양태 안쪽의 테두리 끝부분을 따라 대나무를 붙인다. 이를 지밑대 합장하기라 한다. 경우에 따라 양태와 대우에 실을 더 씌우기도 한다. 보통 명주실을 씌워 만든 진사립과 대나무로 만든 실을 씌워 만든 죽사립이 대표적이다. 이제 그 형태가 완전히 갖춰진 양태와 총모자를 접합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다듬는 것을 반복한다. 인두의 온도 조절과 신속하고도 정교한 손놀림이 필수다. 이제 양태와 총모자가 합쳐진 갓에 마지막으로 옷칠과 먹칠을 하면 흙립이 완성된다. 총모자와 양태의 섬세함은 비로소 입자장의 손에서 진정한 갓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갓을 씌고 하면 또 사람이 양반 행사합니다. 그런 거리도 갑자기 틀려. 조선 한국 사람은 흰 도포에다가 갓을 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어불리에 선비 못이 나고 갓을 씌면 그런 못이 우리나라 그 못이지. 섬세함과 정교함의 미학, 간일. 선비들의 기품을 담아내는 갓에는 그 멋과 아름다움에 대한 세 과정의 합이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흐르고 이 땅 위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 조선의 상징이었던 갓 또한 마찬가지였다. 모자라는 게 이제는 꼭 갖춰야 될 도구라기보다 하나의 패션의 장식의 의미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리의 의복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에 갑자기 갓을 쓰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지금 현대에 맞게 변형해서 입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갓의 전통 기법이나 형태를 응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통의 보존과 전통의 발전은 꼭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모자의 왕국이었던 조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계 속의 멋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많은 변화의 시간들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꿈꾸며 나아가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멋,
갓을 기억하고 보존할 때가 아닐까.